오늘은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일단 먼저 추천하는 건 우리 영화 천문을 좀 더 많이 봐주셨으면 하고, 천문 정말 좋은 영화거든요. 근데 저와 비슷한 세대에서 부활의 10년을 살아온 사람들은 이 스타워즈를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처음 개봉은 1977년도에 했는데, 그게 77년도에서 83년도까지 3부작으로 나오고, 그것의 에피소드들이 이제 99년부터 지금까지 9편에 걸쳐서 나왔어요. 굉장한 영화죠.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네요. 77년이면 20년, 살 때? 40년, 43년 된 시리즈물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조지 루카스 감독이 시작을 했지만 후에 몇 편, 7편부터인가는 이제 다른 감독이 만들었는데 8편부터인가? 어쨌든 스타워즈 얘기를 할게요. 이거 정말, 이 영화는 뭐랄까 그 상징과 비유 그리고 신화적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SF 서사 장르라고 하지만 이 속에 뭐가 있냐? 자, 스타, STAR, 워즈, WARS, 스타워즈잖아요. 우리가 보통 전쟁하면 the war,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복수형을 썼어요. 여기에서는 이런 의문 봤어요, 그냥 제가. 네. 근데 왜냐면 이 영화의 큰 맥락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맥락이 뭐냐? 균형이에요. 균형. 뭐에 대한 균형이냐? 포스에 대한 균형이에요. 균형? 형. 포스? 네, 이 포스가 뭐냐? 그냥 보통 설명하면 힘이라는 거겠죠? 힘? 근데 이 포스는, 여기에서는 이 영화 속에서는 뭘로 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힘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것이 작동되고 있는 힘의 원리? 예, 근데 그 영화 속에서 그냥 단순히 광선검을 휘두르고 물건을 들어 올리고 막 날아다니고 하는 초능력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포스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이 복수형에 주목을 했냐면, 이 영화에서 루크 스카이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카이워커예요. 스카이워커. 하늘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러면서 하늘에서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이 영화에서 보면 제다이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처음 1편인가 2편인가에서부터 균형이 깨질 것이다. 검은 힘? 검은 힘에 의해서? 네, 검은 힘에 의해서 이 우주의 포스의 균형이 깨질 것이다. 근데 전설이 있다. 이 균형을 잡아줄 어떤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영웅. 네, 그게 바로 루크 스카이워커예요. 이 스카이워커 가문이에요, 말하자면. 스카이워커. 이게 루크 스카이워커가 가문인데, 이 사람이 루크가 잡아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루크 스카이워커가. 그런데 여기에서 다스베이더가 출연을 해요. 다스베이더. 네. 다스베이더는 뭐냐? 네. 검은 철가면 쓰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검은 힘을 휘두르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좋은 힘, 나쁜 힘, 예? 선한 힘, 악마적인 힘, 악의 힘, 이 균형이 깨지는데, 그 깨지는 게 루크 스카이워커가 등장하면서
레아 공주였던가? 아무튼 공주를 사랑하게 되고, 근데 제다이들은 사랑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근데 이 레아 공주는 죽게 돼요. 죽게 됐는데 이 그 스카이워커는 공주가 죽는 거에 너무나 슬퍼하는 거죠. 근데 제다이는 슬퍼해도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픔도 없어요. 슬픔조차도. 사랑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육체적인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검은 힘이 어떻게 생기게 되냐?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다고 검은 힘이 속삭이는 거예요. 스카이워커에게? 네,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그렇죠. 맨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그 공주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 힘을 받아들여요. 결국. 그래서 스카이워커가 검은 힘이 되는 거야? 네. 이 가문이니까 좀 더 쭉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받아들여서 여자를 구했냐? 못 구해요. 이 공주는 그 검은 힘을 받아들인 제다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죠. 그러게. 네. 그럴 것 같아. 근데 아기를 낳죠? 그러면 이 아기도 제다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여자는 끝내 죽어요. 그냥 섭리대로 죽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기가 자라서 제다이가 돼요. 근데 제다이가 돼서 아버지, 검은 힘을 받아들인 아버지하고 싸워요. 네. 근데 아버지를 설득하고 어쩌고 해가지고는 이 검은 그 하데스라고 생각하면 그 지하 세계에서 끌어올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는데 또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균형은 깨졌었고, 하지만 이 악의 근원은 시스라고 하는 악의 근원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전쟁들은 그 전쟁들의 핵심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악의 힘과 선한 힘, 이것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총을 쏘고 막 레이저 광선 빔을 쏘고 해서 우주선들이 폭발하고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그냥 볼만한 그 전쟁이지만, 사실은 더 큰 전쟁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고 온 라이즈 오브 더가 붙었던 것 같은데, 더 라이즈 오브지?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이번 제목은 영어 제목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 이 뜻은 스카이워커의 등장이라는 뜻이에요. 스카이워커의 등장. 이게 이제 40년간 찍어왔던 영화의 이 긴 서사의 마무리인데, 이 왜 마무리가 되느냐? 그 시스라고 하는 그 검은 힘의 근원이 다시 등장을 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마지막 8편에서인가 7편에서인가 죽거든요. 네. 이 나쁜 제 대마왕이 죽어요. 죽은데 결국 안 죽은 거예요. 얘도 안 죽었어. 가지고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이 어디에서 되냐? 이제 스카이워커 가문에서 마지막에 쌍둥이 둘이 태어나요. 제다이들을 싹 죽여버리거든요. 얘가. 네. 근데 이제 숨어들겠죠, 제다이들이. 근데 몇 명 제다이가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낳고 얘는 또 죽게 되겠죠.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숨었어요. 근데 평범한 가정에다가 숨겨서 양육을 하는 거죠. 근데 쌍둥이인데 여자하고 남자예요. 그래서 근데 얘가 또 나타나서 이제 쌍둥이 남자애한테 또 이게 그 절대적인 힘을 줄 테니까 나한테 들어와라. 네, 나의 힘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 우주의 지배권을 너한테 주겠다. 네, 그렇게 해요. 근데 똑같아, 수법은. 네, 항상 그렇죠. 근데 결국은 또 얘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동생인 여자애는 뭐 쌍둥이니까 형 동생이 없죠. 근데 이 여자애는 쌍둥이 여자애는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제다이 밑에서 이렇게 또 수련을 받아요. 수련을 받는데 미숙해. 많이 미숙해. 근데 이 남자는 굉장히 강해.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포스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우주에서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도 서로를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뭔가를 뺏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홀로그램이 쫙 가가지고 이 여자한테 레이한테 홀로그램이 가가지고 막 칼싸움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딱 뺏어서 가가지고 얘가 어디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과는 좀 많이 다르고 굉장히 이집트적 신화 아니면은 동양적 신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결부가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한 판을 벌이는데 지옥에 들어가요.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가요. 둘이 문을 열고 딱 문이 있는데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남자가 여자를 찾아오죠. 여자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둘이 싸워요. 너는 내 옆에 서서 너도 이 우주를 지배할 권리가 있으니까 같이 이 지배를 해나가자. 그러니까 여자는 안 받아들이죠. 네. 안 받아들이는데 싸워요. 둘이 싸우는데 결국은 이제 선이 이기게 되겠죠. 네. 예. 근데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이런 거 얘기하면은 되지. 스포? 괜찮아요. 예. 상징적 의미니까 결국 영화 제목이 더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애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예를 들면 제다이라는 거 모른다. 제다이라는 건 알죠. 제다이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다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가? 예,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완전한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악의 유혹이 있으면 이 주인공도 흔들려요. 예,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야. 네. 예, 유혹이 있으면 흔들린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할 때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예. 네. 평범한 사람이 극한의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 경계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에서는 이 여자 주인공이 그 경계를 계속 하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고 이 지옥문에 열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시스를 이제 죽이는데 과정도 정말 멋있어요.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게 대단해요. 둘의 힘은 합하지만 안 돼. 근데 둘 다 쓰러졌어. 광선검도 뺏기고. 근데 또 절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한데 여기도 지옥인데 어둡고 막 그러는데 또 낭떠러지가 또 있어. 네. 그 지옥으로 이 남자애를 떨어뜨려서 완전히 제거를 하는데 이 스카이워커 가족들은 죽음도 죽음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뭐냐? 죽었어도 다시 나타나. 환영으로 나타나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상징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육체적인 신체적인 끝난 죽음이 게 아니다. 네, 끝난 게 아니다. 그냥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건 자연 속의 흙으로 들어가서 그 에너지가 다시 포스로 돌아온다. 그런 상징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바라보는 첫 번째 중요한 건 전쟁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들. 단순히 레이저광선 쏘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전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전쟁과 내 안에 있는 전쟁들. 그리고 하늘에서 일하는 자.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일하는 자들인데 그걸 가끔 까먹고 좀 자기 비하라든지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우울하고 막 힘들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냥 재미삼아라도 상징성 이해 안 하더라도 이 영화 한 편 보고 나면은 그냥 재밌어요. 좋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숨어 있네요. 그냥
악과 선이 싸우는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다 상징이 있어요. 이 글자 하나하나에 이런 거 글자 하나하나에 다 상징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문은 꼭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스타워즈도 한번 보면 재밌을 거예요. 네. 안녕. 안녕.